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언론은 김건희 여사의 세세한 패션 아이템에 과도하게 집착했습니다. 대부분 서민 이미지를 부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전해받은 영상은 그동안 언론에 비춰진 김 여사 이미지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사님의 두 얼굴, 먼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전해받은 지난해 9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2022년 9월 13일. 이날 김건희 여사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부터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 받습니다. 이날은 무슨 일이 또 있었던 날일까요? 9월 13일 김건희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서초동 자택 지하에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외부 인사를 접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초동에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9월 13일 대통령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을까요? 보육시설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통령은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약자 복지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다.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던 날, 김건희 여사는 외부 인사로부터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 받았습니다. 네,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직원 조회가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한 첫 번째 직원 조회. 김 실장은 모두가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심정으로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기강을 다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주목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는 듣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르니 항상 리스크를 점검해 달라. 김대기 실장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대통령실을 향해 짱돌이 날아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든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많이 놀란 분들일수록 이런 기사에 노출이 많이 된 분들입니다. 월간조선 지난해 5월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월간조선 5월호면 공식 취임하기 직전에 나온 월간조선 기사예요. 무차별 네거티브 공격을 받는 인간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대선 선거 전국 내내 공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차별 네거티브 공격을 받았다. 여러 가지 잡음에 휘말렸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은 김건희 여사를 그래서 취재하려고 했고 서면으로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습니다. 이 갑자기 명품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은 월간조선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김정숙 여사와 달리 사비로 구입해서 명품을 입겠다. 입을 일이 있다면 사비로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들을 실었어요. 이 사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시점,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기 직전에 월간조선은
똑같은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안경을 비교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10만 원짜리다. 김정숙 여사는 그보다 너 5배 많은 40만 원에서 50만 원대다. 이게 어떤 보도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을 실었어요. 경찰경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10만 원짜리 안경을 쓰고 있다. 서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진을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완판녀 슬리퍼 가격이 깜짝 놀랄 정도다.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 슬리퍼에 중앙일보는 주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었고 가격도 저렴해서 완판됐다. 하루 만에 품절됐다. 이런 기사들이 비단 월간조선, 중앙일보 아닙니다. 수십 개 언론사가 이 사진을 가지고 비슷한 보도들을 했어요. 누구는 안경을 보고, 누구는 경찰견을 보고, 누구는 슬리퍼를 봤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마구 쏟아졌죠.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러다가 김건희 여사가 서민적인 거 맞아?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입니다. 스페인을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 스페인 동포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런 옷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 잠깐 선명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진에 김건희 여사. 좀 특이한 치마를 입었죠. 그래서 주목을 확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라다 제품하고 똑같다. 그래서 프라다 치마를 입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렸어요. 450만 원짜리다. 그리고 차고 있는 이런 장식품들,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가격이 1억 전후더라. 굉장히 비싼 목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해명을 했죠. 자,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아까 열심히 김건희 여사의 서민 이미지를 부각했던 월간조선이 나섭니다.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 녹색 치마는 프라다가 아니다. 프라다는 악마나 입는 것이고 우리 김건희 여사는 절대 프라다를 입지 않았다. 명품업계 또 해당 업체 이런 데를 취재했더니 프라다가 아니더라. 그랬더니 이 월간조선하고는 매체력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인터넷 매체죠. 굿모닝 충청이 기상천외한 팩트체크라고 비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기상천외한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굿모닝 충청이 주목한 월간조선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요. 김 여사가 입은 그 치마는 국내 중저가 맞춤옷 전문점에서 맞춘 것이다. 김 여사가 사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로 공격을 해대니 그 진영의 뻔뻔함을 어찌하랴.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쓴 겁니다. 굿모닝 충청이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요컨대 프라다 스커트를 그대로 모방한 짝퉁을 입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사비로 직접 주문해서 맞춰 입었다.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것들은 뭐 관심이 없었는지 월간조선은 프라다 제품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6월 대통령이 프랑스에 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것도 프랑스죠. 지난 6월에도 갔다 왔습니다. 고야드백, 고야드라는 브랜드 찾아보니까 이것도 명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든 백이 주목을 받았는데 명품 백인 줄 알았더니 고작 29만 원 정도 하는 백이더라. 순방할 때 들었다고 순방백이래요. 패션을 통해 친환경, 친서민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제품이 뭐 특정 기업의 중저가 상품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선전이 돼 있습니다. 이 순방에 나서는 장면, 또 돌아오는 장면, 두 장면 모두 백을 들고 있습니다. 네, 시점은 9월입니다. 올해 9월 리투아니아, 폴란드 또 예정이 없던 우크라이나까지 둘러서 왔죠. 이 9월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7월입니다. 7월에 있었던 리투아니아 등 순방길에 갈 때도 올 때도 김건희 여사 손에 들렸던 이 백은 에코백입니다. 천으로 만든 친환경 가방.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었던 백을 확대해 놓은 것인데 에코백답게 이렇게 돼 있죠. 바이바이 플라스틱. 플라스틱 잘 가라. 자, 조금 전에 이 백을 대통령 부인이 들었던 시점이 7월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든 에코백의 문구 바이바이 무엇인가 기사로 퀴즈를 냈군요. 정답은 플라스틱. 근데 이 기사가 출고된 시점은 실제로 들었던 시점으로부터 2달 반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9월 말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미 7월에 에코백 들었다고 여러 언론이 서민 이미지, 친환경 이미지 강조해서 보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2달 반이나 지나서 머니투데이가 재활용을 했네요. 이것도 환경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재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촘촘하게 김 여사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방길, 조금 전에 그 에코백을 들고 들어왔던 그 순방길에 큰 논란이 있었죠.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수행원들 이렇게 이끌고 도로를 활보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명품 가게, 명품 샵.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실렸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쇼핑이나 하고 다녔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여사 측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다. 호객하는 자의 말을 듣고 갔다.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도한 언론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주요 매체들, 매체력이 큰 언론사들은 다루지 않거나 대통령실 해명을 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언론의 보도윤리를 묻는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윤리를 물을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왜 이런 글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들, 권력에 아부하는 전형적인 보도들입니다. 이런 언론들을 향해 보도윤리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언론들은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오히려 보도윤리를 앞세워 거들먹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또 묻게 됩니다. 보도윤리를 물을 자격이 있냐고.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